바쁜 일상, 식사 시간조차 아껴야 한다. 빨리 먹고 덜 씹는 식습관이 당신의 뇌를 망가뜨린다면 치매가 원래 발생할 시점보다 훨씬 더 빨리 발생하거나 또 발생하고 나서도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위험이 높습니다. 식도를 위협하는 위산의 역습에 비만, 당뇨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건강에 적신호를 켜는 속식. 빨리 드시는 분들 중에 비만하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같이 동반하고 계신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과 젊음을 되찾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씹기는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평생 농부의 아내로 살뜰히 살림을 살아온 이석순 씨. 하지만 언젠가부터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장바구니 어디가 있나? 깜빡깜빡 뭔가를 잊는 일이 잦아진 것. 자주 쓰는 장바구니를 찾는데도 남편의 손을 빌리기 일쑤다. 요거 있네요. 이거 아닌가? 네, 맞아. 이거 맞으면 이거 갖고 가면 되지. 맞아. 불 위에 올려둔 냄비를 태우기도 다반사. 보여주시겠어요?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번번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10개도 넘어요. 10개? 한 20개, 둘이 태우면 한 20개도 넘을 거네요. 많아요. 젊은 시절 웬만한 전화번호는 줄줄 외울 정도로 기억력만큼은 자신 있었건만 지금은 사소한 일도 쪽지에 적어놔야 한다. 기억력이 참 좋았었다고요, 젊었을 적에는. 근데 그것을 다 지금은 그때 한 3분의 1도 못 두고 어른도 없어요. 40대부터 알아온 치주염도 골치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잘게 썬 김치에 묵이나 삶은 양배추 등 물렁한 반찬뿐. 물에 말아서 마시듯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마는 이석순 씨. 식사 시간이라야 고작 5분 남짓이다. 놀래요, 얘들도.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고. 전상에 무엇이다 어디야? 무술이다 어디야? 무술이로 태어났냐고 그래야. 허겁지겁 그렇게 밥을 빨리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7, 몸에 배인 빠른 식습관에 기억력 감퇴까지 이석순 씨의 상태는 어떨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물건 이름 3가지 어떤 거 있었어요? 기차. 네. 모자던가 모르겠네. 치매 선별 검사 결과 기억장애 소견을 보인 이석순 씨. 그런데 의외의 원인이 지적됐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부터 이제 구강 문제 때문에 저작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고 지금 하더라도 편측으로만 저작을 장기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강 건강 저작 활동의 문제가 이분의 현재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뇌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혈관이 위축되면서 뇌피질의 부피가 줄게 된다. 이것이 치매의 주요 원인이다. 이때 씹기, 즉 저작 활동은 뇌 근육과 연결된 저작근을 이용, 그 자체로 뇌를 자극하고 운동 효과로 심박수를 늘려 뇌의 혈액 공급을 촉진, 혈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음식물을 씹는 동안 치아와 잇몸 사이의 치근막이 충격의 정도를 뇌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감지한 뇌는 해마를 자극, 기억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남아있는 치아의 수도 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다.
이에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치아 상태에 맞춰 제작한 특수 구강 기구를 이용 잇몸에 미세한 진동을 주어 인지 기능의 개선 정도를 측정해보는 실험이다. 효과는 어떨지 기능성 MRI 촬영을 해본 결과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확인됐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한 한쪽보다는 양쪽으로 씹는 사람들이 전두엽 기능이 우수했으며 치매 선별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안정적인 저작은 오감을 자극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치근막에다가 진동 자극을 주면 치근막에 있는 압력과 혹은 통증 이런 걸 느끼는 이제 감각 세포들이 뇌로 올라가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의 체성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를 폭넓게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 체성 감각 부위와 연관이 돼 있는 주변의 뇌들이 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게 되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로 치매와 공존할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온 일본. 그중 사회적 운동으로 꼽는 것이 바로 구강 재활 치료다. 도쿄 인근의 한 요양병원. 이곳에서는 7, 80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 구강관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구강관리는 건강한 저작 운동의 첫걸음. で今度左上ですね。唇と歯の間。 칫솔질부터 틀니 활용법까지 자격증을 갖춘 전문 재활치료사가 어르신들의 치아 관리를 돕고 있다. 年を取るとどうしても認知症になる可能性があるので、それもわからないんですが、今気をつけていることはそれをならないためのことを考えながら口のケアをですねや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じゃあ今日は噛むお食事をする上で必要な噛む時の筋肉の運動をしていきます。무엇보다 씹는 힘과 삼키는 기능까지 교육 프로그램화하여 인지 기능 개선의 효과를 관찰, 치매 치료와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麻痺が残っている方であったら麻痺している、顔の筋肉の運動、噛む筋肉の運動をすることによって、お食事をする際にむせなくお食事が取れるようになったり、あとは先ほども少しご説明したように認知症予防ですね。噛むことによって頭への血液の流れが良くなって認知症予防の運動につながっていると思っております。 저작 교육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가토 할머니. 빨리 먹는 것이 여자의 재주 중 하나라는 일본의 속담처럼 평생을 잘못된 식습관으로 살아왔다며 이제야 꼭꼭 씹어먹는 즐거움에 건강까지 챙기게 됐다고 한다. 私神経内科で千葉大に通院してるんですけど、先日も先生から息子がよく忘れるんですよってお話ししましたら、ゆっくりご飯ゆっくり噛んで食べなきゃダメだよって言われまして、はい、ですからこちらでご指導いただいていることと同じ。はい。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씹기. 자칫 소홀하기 쉬운 씹기가 치매 없이 젊고 건강하게 사는 가장 쉬운 건강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例えば人間が健康長寿になるためにはすごく大事なファクターだと思うんですよ。かなり大きいファクターと。栄養の面からもね、行動の面からも、社会性の面からも。すごく大きいファクターなんで、ぜひとも、韓国の人たち。韓国の人たちこれからもう超高齢社会に日本以上の急速になっていきますから、すごく大事。 꼬막이 오늘 들어왔나 봐요. 네, 오늘 들어왔어요. 것 같아요. 괜찮다. 이거 1kg 주세요. 네. 요리 연구가 이현지 씨가 장보기를 서두른다. 골목골목 빠르게 움직여야 보다 신선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거니와 빨리빨리는 직업상 몸에 밴
오랜 습관이다. 요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몸이 배어있다 보니까 좀 말도 좀 빨리 하게 되고 행동도 빠르고 어때 먹을 때도 좀 빨리 먹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지는 직업이다 보니 정작 자신은 끼니를 거르기 일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빠르게 한꺼번에 먹는 폭식은 일상이 되었고 현지 씨는 식도염에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다. 그 성격도 많이 예민해지고 급해져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메뉴를 빼야 되고 그리고 또 남들이 브레이크 타임 들어갈 때 이때 밥을 먹는다 해도 빨리 먹어야 되고 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쉬고 싶으니까 밥을 빨리 먹고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더 많이 식습관이 나빠졌을 때일 거예요. 아마. 한 달 전 결혼과 함께 잘못된 식습관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은 현지 씨. 단출하더라도 밥과 국, 반찬에 한술 뜰 때마다 젓가락 숟가락은 놓아가며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연습을 하고 있다. 식사일지도 꼼꼼히 챙기는 현지 씨. 역류성 식도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화상 입은 것처럼 따갑고 뜨거워요. 몸이. 따갑고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데워도 여기가 따가우면서 자꾸 열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느낌이죠. 할 때. 그럼 어떤 거 들어와도 음식물이 들어오면 마저 계속 뜨거운 거야. 근데 그날 같은 경우는 쓴물도 자꾸 나오고 힘들죠. 좀 어떻게 좀 잘못된 식습관이 병의 원인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현지 씨. 어떤 일기인가 이게? 식사일지와 함께 그녀가 제일 먼저 받은 처방은 천천히 먹기다. 2달 전만 해도 현지 씨는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었다. 위산 역류 증상 또한 심각했다. 역류성 식도염은 잘 씹지 않는 식습관이 주요 원인인 위장 질환이다. 이제 식사 속도가 아무래도 빠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드시면은 이를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위산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살도 찌게 되고 또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 증상은 평소 식사 시간이 빠른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5분 이내로 식사를 했을 때 그 증상은 더욱 심각하다. 가슴 쓰림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역류성 식도염. 잘 씹지 않고 빨리 먹게 되면 많은 공기를 음식물과 함께 삼키게 되고 위는 급속도로 팽창한다. 이때 위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위산이 함께 역류,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빠른 식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미리 다 새로운 거 교체한 걸로 생각하고. 정동찬 씨는 빨리 한꺼번에 먹는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고 있다. 우리 나이 또래는 다 군대에서도 난리 군대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밥도 빨리 먹어야 돼요. 맛있겠다. 환자식을 마주한 그가 예의주시하는 것이 있다. 여유를 갖고 꼭꼭 씹어먹기 위한 시간. 영진 4차 아파트. 열흘 전 정동찬 씨는 암으로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다. 오랜 미국 생활로 육식 위주에 식사를 시작하면 목에 차오를 때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렸다는 그.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웃음이네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이 병들어간 것이다. 이게 사진 찍을 때 얼마나 배에 힘을 줬는지. 완전히 진짜 배가
이럴 정도로 여기까지 찰 정도로 먹었어요. 옛날에. 네.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뭐라 좀 그렇게 드시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했죠. 왜 안 해요? 얼마나 했는데 제가 심지어는 아유, 진짜 미련 맞다. 남편한테 미련 맞다. 젊은 시절부터 만성 위염을 앓았던 정동찬 씨. 반복된 속식과 폭식으로 위점막의 세포들이 변성되며 급기야 위암으로 발전한 것이다. 잉크를 뿌립니다. 잉크. 그래서 잉크를 뿌리면은 조금 이렇게 암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좀 드러나게 돼요. 꼭 그 자갈 깔린 그 도로 같잖아요.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헬리코박터가 있어도 어떤 분은 안 되고 어떤 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감염이 혹시 어렸을 때부터 됐더라도 어떤 좋은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위에다 부담을 많이 안 준다면은 그런 어떤 염증이 암으로 변화되는 거를 저는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릎 세워보세요. 네, 빼시고요. 퇴원을 앞둔 정동찬 씨.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본격적인 치료는 지금부터다. 열 없고. 가는데 기력이 없으니까 영양제라도 하나 맞으면 어떨까요? 식사 이상 하는 영양제가 없어요. 절대로 지금 식사하시는 중에는 절대 영양제가 도움이 안 돼요. 최소한 30번, 50번 씹어도 돼요. 근데 아마 30번 넘어가면은 거의 물처럼 변할 거예요. 내려가는 거 좀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전체 식사 시간이 40분 이상 되게. 알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는 각종 성인병과도 관련이 깊다. 지금도 오나요? 입퇴원을 반복하며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은란 씨. 20여 년간 알아온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다. 인조혈관이에요. 이게 바로 인조혈관을 심으신 심은 거예요. 제 혈관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혈관이 안 좋아요. 이건 왜 인조혈관을 심으신 거예요? 혈관이 안 좋았어. 혈관이 안 좋아서. 내 혈관을 하면은 제일 좋은데 투석할 투석을 하려고. 네, 투석을 하면 이렇게 거예요. 인조혈관을 이렇게 하나 보죠. 예. 진짜 한 걸음 또 걷기가 힘들었다니까요. 제가 진짜로 못 걸었어요. 완전히 이게 막 2시간씩 어지럽고 막 그럴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눈 또 이제 병원을 갔더니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칫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최근 천천히 먹는 식이 조절로 체중과 혈당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빠른 식습관과 폭식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때는 이제 혈당 관리 지표 당할수가 9.8이었고 망막증이 심하게 와서 굉장히 우울했던 상태였고요. 식사 습관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좀 관리 자체가 잘 안 됐던 분이었거든요. 빠른 식사는 성인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장과 지방세포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들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부족해 과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비만과 당뇨, 고지혈증 등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 호르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도미노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 이제 이 호르몬인데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먹게 되면은 빠르게 먹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촉발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우리 몸의 대사적인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식사 속도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실험은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먼저 혈액을 채취, 공복 시 개인별 호르몬의 분비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량의 비빔밥을 제공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 10분 이내 비빔밥을 먹도록 했다.
식후 다시 혈액을 채취. 시간차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을 측정했다. 빨리 먹었을 때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펩타이드 YY 그리고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식사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천천히 나온다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진행된 실험은 식사 속도의 차이를 두었다. 같은 재료, 같은 양의 비빔밥을 제공하되 20분 동안 천천히 한 수저에 20번 이상 꼭꼭 씹어 식사를 하게 했다. 그런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혈액을 채취, 호르몬 분비의 양을 측정했다. 그 결과 빨리 먹었을 때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기준치보다 많은 양이 분비됐다. 반대로 식욕 억제 호르몬은 더 적게 분비돼 빨리 먹을수록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또한 혈당의 기복이 심해지는 만큼 빠른 식사가 우리 몸의 대사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빠르게 먹는 그룹이 천천히 먹는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뭐 일시적인 호르몬의 변화지만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많은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꼬박 12시간씩 택시 운전을 하는 문대섭 씨의 경우 여유 있는 식사는 생각지도 못한다. 손님이 뜸한 시간 그가 잠시 운전대를 놓는 것은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다. 27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문대섭 씨. 음식 욕심 같은 게 있고 많이 살찌는 편이었었어요. 배도 나오고 물은 자주 먹고 물 자주 먹으니까 이제 화장실도 이렇게 자주 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었었죠. 좀 피곤하고. 문대섭 씨의 늦은 귀가 33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이다. 젊은 시절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다는 그 택시 운전을 시작하며 체중이 불기 시작하더니 40대부터는 과체중에 온갖 병치레를 하게 됐다. 하지만 건강 악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듯했다. 제 시간에 끼니를 챙기지 못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도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내 그릇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식사 시간도 문제였다. 그래서 천천히 먹으려고. 우리 반도 안 먹었어, 반도. 우리 반도 안 먹었어. 저 어릴 때부터 아침에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은 제일 먼저 드시고 제일 먼저 나가셨어요, 항상. 네. 늘어가는 약병들에 가족들은 늘 걱정이 앞선다. 이 병원에서 그 처방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요. 뭐 당, 고혈압, 고지혈증, 뭐 그러고 이게 뭐 아스피린, 뭐 그래요. 3개월에 한 번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다는 문대섭 씨. 나름 관리를 했건만 혈당 관리의 지표인 당화 혈색소를 검사한 결과 이번에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좀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또 앉아서 일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체중이 또 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해서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빠른 식습관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실제 한국 성인의 식사 속도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 5분 내에 먹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5분 이상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남성은 3kg, 여성은 무려 5kg 이상이 체중이 더 나가 비만인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혈당을 다스리기 위해 문대섭 씨에게 특단의 처방이 내려졌다. 앞으로 3주간 천천히 꼭꼭 씹어 식사를 하는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다. 성인병들이 복부 비만이나 체중 증가,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자식 생활 이런 것들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1차 예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2차 예방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주간의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문대섭 씨의 영양 상담이 이루어졌다.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랜 세월 알아온 당뇨 질환 등을 고려 문대섭 씨만의 식단이 짜여졌다. 굳이 요리를 하지 않고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과 채소는 음식물을 꼭꼭 씹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드실 수가 있잖아요. 요 정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밥 숟가락보다 한 식사 도구를 바꾸는 것도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봉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너무 늦은 감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식이요법, 운동, 약물치료 여러 가지 경험해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빠른 식사가 일상이 돼버린 요즘. 박형주 씨는 씹기도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5년 전 위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다. 아주 건강했어요. 밥 잘 먹지, 운동하지, 소화 잘 되지, 잠 안 오지, 속 안 쓰리지. 그러니까 내가 위암이란 건 생각을 안 했죠. 운동으로 다져진 몸. 체육교사로 평생 교직에 섰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암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5년 전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한 암덩어리. 활동량이 많다 보니 평소 많이 그리고 빨리 먹던 식습관이 화근이었다.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먹으면서 과식을 하지 않아야 위가 편안하고 염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위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위를 편안하게 만들면 위에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식단을 비롯해 암과 싸우는 동안 박형주 씨의 일상엔 많은 변화가 생겼다. 클래식 음악의 리듬에 맞춰 맛을 음미하는 박형주 씨. 아무래도 음식을 이제 천천히 먹어야 하고 또 음악을 감상하게 되면 저 템포가 클래식이 빠르지 않으니까 음식 먹기에 아주 편하고 좋아요. 시계 역시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필수 소품. 분침, 초침을 보며 박자를 맞추는 것도 천천히 씹기의 노하우다. 위암은 암 중에서도 5년 내 재발률이 높은 편. 하지만 박형주 씨는 꾸준한 운동과 평범한 일상의 변화를 통해 얼마 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전국에 계신 그 아프신 분들, 특히 위암 환자 수술하신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천천히 잘 씹어서 먹어라.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밤늦게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충청남도의 한 보건소.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선별 검사가 진행 중이다. 숫자 100에서 7을 빼면 몇이에요? 93.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86.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7, 86에서 79. 항목별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을 하는 이원웅 할아버지. 83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한 뇌를 자부한다. 매일 자전거 타기와 동네 앞길 걷기로 신체 건강을 관리한다는 이원웅 할아버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도 있다. 12월 5일 산지 쌀값은 80kg. 매일 아내에게 신문을 읽어주는 것. 비슷한 연배 어르신들에 비하면 눈도 밝은 편이고 무엇보다 기억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글쎄, 딴 사람한테 좀 들은 것 같아요. 아직은. 더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냥 젊었을 때하고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무슨 상태인지 알죠? 지난해에는 부여군 건강노인 선발대회에 출전. 치열한 경합을 거쳐 당당히 건강대상을 수상했다. 치매도 안 가지고 좋다고 해서 딴 것도 다 보더니 참 건강하다고 해서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이원웅 할아버지가 최고의 건강 비결로 꼽는 것은 식사 수칙이다. 매끼 식사는 규칙적으로, 식사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시골 밥상엔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거친 음식들이 가득하고 입안에 들어간 음식은 최소 20번 이상 충분히 씹는다. (40분) 가까이 식사 시간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는다는 이원웅 할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오래 씹어 먹는다는 이원웅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식사 수칙은 오랜 경험에서 얻은 삶의 지혜다. 좀 천천히 먹으라는 거지 뭐. 너무 빨리 서들지 말고 먹지 말고 서서 깨매가면 먹으라고. 급하게 서들지 말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한 씹기 습관. 보련나 3주간 식습관 개선을 다짐한 문대섭 씨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성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문대섭 씨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음악 동호인들과 함께 악기 연습도 하고 틈틈이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문대섭 씨. 생활하다 보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음악을 통해서 음악 활동을 해가면서 많은 자신 건강,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모든 게 좋아집니다. 고생했습니다. 연주 연습이 끝나고 식당으로 향한 이들. 식사를 하기 위해 문대섭 씨가 꺼내드는 것이 있다. 어떤 숟갈인가요? 어린이용이죠. 어린이용 숟갈. 아, 지난번에 교육한 이후로 구입하신 거예요? 네. 이건 어린이용. 거의 곱차이가 나죠. 양이 엄청 적고. 최소 20분의 식사 시간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노력. 한 끼를 때우기에 급급했던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치아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음식의 맛도 느껴지는 것 같고 전에는 막 먹으니까 뭐 두세 번 씹고 넘어가니까 뭐 음식의 맛도 잘 모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의 맛도 나고. 천천히 먹기 위해 애쓴 결과는 의외로 크다. 문대섭 씨는 최근 무려 3kg 가까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이제 끝까지 왔어요. 처음에 여기였다가 여기였다가 그다음에 여기였다가 지금은 여기 매죠. 배가 부르고 체중이 많이 늘어나고 밥 먹고 바로 운전을 때가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또 얼마한 것도 또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막 그래죠. 근데 지금 이제 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살아온 세월의 반을 약에 의지하며 살아온 문대섭 씨. 몸의 변화와 함께 작은 바람이 생겼다. 지금 마음 같은 기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그냥 내일 당장이라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혈당도 지금 완전히 수직 하강으로 해가지고 좀 뭐 거의 정상으로 와서 있죠. 약속한 3주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노력의 결과는 어떨지. 좀처럼 잡히지 않던 혈당을 살펴보기로 했다. 3주간 천천히 꼭꼭 씹기를 실천한 결과 공복과 식후 혈당 모두 감소했으며
당뇨 조절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당화 혈색소도 정상 범위인 6.5%로 떨어졌다. 음식의 종류나 양도 중요하지만 식사 속도와 같이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먹는 식사 방법 이런 것들이 오래 씹는다든가 이런 식사 방법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당 수치부터 시작해서 몸무게, 마음 건강, 육체 건강 모든 게 이렇게 본인이 느껴지니까 앞으로라도 계속 이 식생활 개선, 운동, 좋은 마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